안녕하세요. AI팀 인턴 김석재고요. 제가 이번 준비한 거는 GPU 필요성과 분산 학습 기술 소개입니다. GPU가 요즘 사내에서 조금 말썽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제가 서버실 위에 들어갔다가 굉장히 후덥지근한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그 난방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GPU의 팬 문제도 있고 해서 GPU 관해서 한번 좀 방향을 잡아서 이제 어떤 거를 좀 더 공부해 볼까 이제 해보다가 이제 분산학습이라는 거를 이제 정했습니다. 이제 처음 회사 들어와서 이제 알게 된 기술인데 엄청 심도 있게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서 간략하게 좀 소개하는 방식으로 세미나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구성은 이제 GPU가 왜 필요한가, AI에서 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와 그다음에 분산학습 여러 가지가 있지만 DDP와 FSDP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GPU라는 게 이제 저는 게임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치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 3,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코인 채굴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이제 씨가 말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또 사이버펑크라는 굉장히 고사양 게임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맞춰야지 이 게임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픽 카드 용도가 굉장히 좀 고사양 그래픽적인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그런 장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GPU가 그렇게 그래픽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 픽셀마다 어떤 색을 줘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됐고, 이게 화면에 픽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작업을 이제 동시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GPU라는 장치는 이제 이제 계산을 처리해준 유닛이 엄청 많은 그런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과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좋은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살짝 그것에 대해 잠깐 따왔는데, 이 왼쪽에 보이는 허접한 기계가 이제 CPU라고 이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봐서 좀 아쉬운데, 요게 페인트로 하나씩 쏩니다. 화면에 쏴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CPU는 GPU와 다르게 이렇게 병렬적으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쏴서 사진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제 반면에 이제 GPU는 저렇게 우람한 사람보다 훨씬 큰 기계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발이 이렇게 여러 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쪽에서 CPU와 다르게 동시에 한 번에 이렇게 픽셀을 페인트 총을 쏴서 이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따오면 처음에 누르면 이제 좀 로딩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이제 쏘면서 이미지를 만드는데, CPU는 빠른 대신에 이제 한 번에 많은 거를 수행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대신에 GPU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 개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하는데 특화되어 있어서 이제 처리할 작업량이 많다면 GPU가 CPU보다 유리한 상황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GPU를 AI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죠.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원래는 태생이 그래픽용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픽셀에서 좀 나름 CPU에 비해서 쉬운 연산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환경이 AI 분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에서 이 GPU를 이용한 이제 행렬곡 연산과 후다 드라이버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GPU를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AI팀에서 파이토치, 뭐 텐서플로우 등 이런 프레임워크들, 파이토치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이런 프레임워크들에서도 GPU 사용을 지원하고 있어서 GPU 사용이 좀 하기가 좀 좋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왜 AI에서 이제 좀 GPU를 사용하냐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병렬적으로 동시에 연산을 처리하는 게 AI 모델 내부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AI 내부 모델에서 입력값을 받아서 가중치들과 연산을 하는데, 그것이 수학적으로 이제 행렬 곱수를 표현할 수 있고, 이 행렬 곱이 병렬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GPU를 이용해서 처리하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꼭 GPU를 사용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CPU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 AI 관련된 작업을 돌릴 수 있지만 네, 그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이나 자연 언어 쪽 분야는 처리할 데이터도 많고 연산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GPU를 사용하는 게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조사하면서도 좀 추가로 한 내용은 비용적으로도 GPU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이제 구글이 AI 시대가 이렇게 크게 도래하면서 AI가 보편화되기 전에 이제 어떤 모델에 대한 연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이제 50억 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연산을 돌려서 모델 학습시켰는데 50억 달러 정도가 들었는데 이제 이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GPU를 이용해서 동일한 연산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작성했을 때가 이제 3,300, 아예 33,000달러. 그러니까 비용적으로도 GPU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GPU를 이용해서 학습을 돌리는데 이제 분산 학습이라는 게 이제 등장합니다. 이유는 이제 처리할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고 그다음에 모델도 너무 커져서 이제는 단일 CPU 또는 단일 GPU만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시면 우측 그림의 이제 시간에 따라서 모델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수, 가중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오는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끝에 있는 GPT-3를 보시면 얘가 1750억 개입니다. 파라미터 수가. 그리고 플로트 3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델 파라미터 그 부피만 해도 700기가에 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의 장치에서 뭔가 모델을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델을 좀 더 빨리 학습시키고 어떻게 메모리적인 문제,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에서 이제 분산 학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개될 건 이제 DDP라는 건데 이제 적은 시간 안에 좀 빨리 학습시키는 방법을 찾던 도중에서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 로더라는 거 이제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 넣어주기 위해서 꺼내오는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로더에서 각각 다른 데이터들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원래 하나의 이제 GPU를 사용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전부 하나의 GPU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GPU가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다른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으로는 각 GPU마다 같은 모델, 복제본을 이렇게 똑같이 넣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 GPU마다 다른 데이터를 받아서 같은 모델로 돌려서 연산 처리를 합니다. 또 처리된 결과를 이제 한번 모아서 그 결과 이제 가중치에 적용될 기울기 값이라는데 이 기울기 값의 평균 값을 구하고 이 평균 값을 구해서 모든 모델에다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GPU별로 모든 모델이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단일 GPU를 썼을 때보다 병렬로 썼을 때 각 GPU마다 다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니까 훨씬 더 빨리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DDP 방식에도 이제 단점이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델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각 GPU마다 모델을 복제해서 적재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혹은 들어가지도 않게끔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게 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FSDP라고 해서 GPU마다 모델을 복제해서 넣는 게 아니라 모델 하나를 GPU마다 분산을 조금씩 나눠서 이제 적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샤딩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이제 특징이 GPU별로만 이제 모델을 분산해서 적재하고 연산 시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GPU로부터 불러와서 필요한 부분을 불러와서 연산을 진행한다라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델을 연산 진행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다른 GPU에 있을 테니까 그 GPU에 있는 거를 적재해서 불러와서 연산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가중치 업데이트 시킬 때는 각 GPU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만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 DDP에서는 전부 다 모든 GPU와 같은 모델을 갖고 있다 보니까 GPU별로 모든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GPU별로 각각 일부 파라미터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일부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준비는 못해서 좀 아쉽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다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